외부에 대한 관심은 활동을 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관심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결코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 대한 항상 끊임없는 관심은 스스로 권태를 느끼게 할 여유를 안 준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안 스스로에 대한 관심은 어떤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기껏해야 일기쓰기나 정신분석을 하거나 승려가 될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안에 몰두하거나 자기 안에 너무 심취해 있거나 하게 되면 주위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없고, 뭐 기껏해야 자기가 하루 보냈던 일들을 기록하는 일기나, 그리고 나의 뭐 꿈이나 나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일, 뭐 병원을 다니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명상이 주된 일이 되는 승려가 되거나 이렇게 기결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또 어린 시절에 가졌던 신념이나 애정의 포갑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을 아래에서 이제 미성년자 살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게 형성이 됩니다. 성격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가치관 등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부모도 우리처럼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존재로 보여요. 모든 걸 의지하게 되고 그 부모로부터 이제 보호받게 되고 사랑도 받고 하게 되니까. 근데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애정을 주는 방식, 사랑을 주는 방식이 잘못될 수 있는 거고, 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생겼던 신념이 돌이켜보면 잘못된 신념일 수 있는 거고, 이 애정이라는 것도 사실 뭐 간혹가다 정말 훌륭한 부모를 만나면 충분한 애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자존감이 큰 상태로 성인이 되겠지만, 그렇게 애정이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애정 결핍이라는 상태가 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정 결핍이라든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항상 조금 수정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그 묻은 때를 커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씻어내야 한다라고 이제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 외에 다른 관심사가 없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훌륭하다는 느낌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너무 심취해서 자기만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저는 매력적이지도 않고 배울 점도 없는,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러셀은 계속 나 이외에 주위의 환경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뭐 그 환경이 뭐 사건, 뭐 사물, 다른 인물 등이 되겠죠. 여튼 자기 이외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그쪽에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다 보면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갈고 닦으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뭐 영화가 됐다. 그러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에 대한 평론, 또 계속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이제 관심을 두고 하다 보면 그 평론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날카로워지죠. 그 영화를 보는 시각, 뭐 관점 등 뿐만 아니라 뭐 내가 나비를 너무 좋아해. 예를 들면 그 나비를 관찰하는 그 방식도 이제 계속 그 관심을 두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날카로워지고 나의 그 관찰 방식도 성장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 되고 내 스스로도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칭찬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과거에 유아 시절에 충분한 애정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 커서도 애정 결핍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요. 그래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조금 더 큰 욕구가 있죠. 너무나 받고 싶어서 굳이 무리해서 뭔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내 공로나 나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또 기본적으로 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욕구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존감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 성인이 되고 나서죠. 유일한 방법은 외부적인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활동에서 뭐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 이외의 환경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환경에 계속 그 관심을 넘어서 내가 성장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로써 상대방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나는 이제 자존감을 높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비극과 참된 행복이 전개될 수 있을 만큼의 진지함과 깊이를 지니려면 공동체의 삶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내 스스로에 심취해 있지 말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너무 내 안에 울타리를 치고 내 안에 영역에서만 머물지 말고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남과 계속 어울리고 소통하고, 이 과정 자체가 행복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나를. 그리고 기본적인 신체 욕구라는 게 있는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생활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뭐 정신적인 욕구도 있죠. 근데 신체적인 욕구도 분명 존재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고 뭔가 걷고 싶고 뭔가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바로 신체적인 욕구라서 규칙적인 운동도 좋고, 한 번씩 이제 뭐 등산이나 뭐 여행이나 내 몸을 쓰는 이런 활동을 해서 이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건전하고 조용한 즐거움을 인생의 균형 잡힌 이상형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러셀은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 자극에 의한 도파민이 뿜어지는 이런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지 않고, 고요한 상태, 은은한 잔잔한 이런 기분에서, 마음 상태에서 오는 이 즐거움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권태, 인류가 저지르는 죄의 절반 이상은 권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태에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황폐하게 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지나치게 많은 자극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어느 정도 권태를 견딜 수 있는 힘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권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특히나 쇼츠나 자극적인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이런 높은 자극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자극이 안 주어지면은 다른 말로 이 권태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지루한 순간을. 근데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랄까, 계속 그 자극적인 것에만 익숙해지면 자극이 없는 즐거움들도 있거든요.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비유를 하자면은, 거리를 나갔어, 산책을 해. 근데 거기에 뭐 날이 따뜻해져서 꽃이 피고 있고 여러 색깔의 꽃들이 길 위에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순간에도 쇼츠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걸으면서 계속 쇼츠를 보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극에 의한 이 즐거움에 계속 쫓다 보면, 뭐랄까, 바로 옆에 꽃이 피고 있는 이런 자연의 즐거움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자극에 의도적으로 벗어난 삶이, 자극은 좀 덜하지만 잔잔한 즐거움의 이런 여러 것들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맞는 말 같아요. 너무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보면은 10분을 못 견뎌. 10분 동안 휴대폰 없이 가만히 멍하게 있어봐라 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괴롭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휴대폰에 중독되고 휴대폰 컨텐츠에 중독되고 하게 된 거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휴대폰 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든 뭐 버스 정류장이든 그냥 기다렸잖아요.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근데 지금 사람들 보면 기다릴 때 항상 휴대폰을 보고 있거든. 휴대폰 없이 그냥 멍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주위에 거의 보기 힘들죠. 이게 바로 편리함이 주는 폐해가 아닌가. 자극이 주는 자극의 시대의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자아는 세상에서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려움과 질투, 제의식, 자기 연민, 자기 도취, 이런 감정에 빠진 사람의 욕망은 자신에게 집중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자기 자신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면은 내 스스로 죄의식이나 뭐 우울증이나 자기 연민 그리고 또 정반대에 있는 자기 도취 마저도 너무 내 스스로 세상을 나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게 돼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어울리고 내가 아닌 환경에 계속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런 병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피로는 대체로 자극에 집착하는 데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극적인 쾌락은 결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극적인 컨텐츠를 보다 보면 이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또 원하고 또 이 자극보다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계속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자극을 쫓는 이 행동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랄까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계속 뭐 일주일 내내 자극적인 게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요일까지 계속 자극적인 게임을 했어.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에 좀 친구들을 만나서 좀 어디 여행을 갔다고 쳐보죠. 그때 그 여행이 달콤할까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검태로운 직장 생활을 했어. 그때 이후에 오는 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 여행의 그 맛이 좋을까요? 여행의 맛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후자겠죠. 그 권태를 겪고 난 뒤에 즐거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의 권태도 견디지 못하고 계속 자극적인 삶에만 쫓다 보면은 행복의 총량이 결코 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